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류도시 대전을 이끄시는 이장호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시정의 공약사업 이행과 추진 방향에 있어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한 관리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식재산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대전광역시 이장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장호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라는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고 재발 여건들이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발 여건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건은 첫째, 재정 여건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대전시의 세입은 약 6조 7천억 원입니다. 22년 결산 기준 약 7조 1천억 원에 비해 4천억가량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과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원의 세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가운데 보조금의 증가는 정부 사업 이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지방채의 증가는 시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조달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대전시의 누적 지방 채무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대형 공약 사업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 채무의 증가가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둘째, 인구 여건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현재 진행형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 대전시의 인구는 저위 추계를 가정 시 약 13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세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203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 부양비는 2024년 23.8명에서 2040년 52.5명으로 약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의 중위 연령은 2024년 현재 44세인데 2040년이 되면 52.4세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2040년이 되면 81만 7천 명으로 2024년 대비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과 소비 감소 등에 따른 경제 규모의 위축, 즉 지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 수요의 변화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가 대표적이며, 대전시의 기능별 세출 항목에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합한 세출의 비율은 2019년 37%에서 2023년 41%로 약 8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경제 글로벌화, 대내적으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대전시의 기업 지원 과학기술 분야 세출은 전체 세출의 약 5.5%로 전년 약 8.7%에 비해 3.2%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어려운 여건에서 시정 공약 분야의 예성을 편성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어려운 여건에서
본 의원은 이장우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실적 제약 조건들 속에서도 인류경제도시 대선,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선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기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정책을 더 많이 펼쳐주시리라 기대합니다. 2023년 제27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발간된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자료에 따르면 87개 공약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약 36조 5천억 원으로 당초 55조 약 55조 6천억 원에 비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규모는 대전시의 재정, 인구, 정책 수요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소요 예산에서 대전시가 부담할 비용은 당초에는 약 4조 원이었으나 변경 계획에서는 4조 8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12편성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SOC 분야 사업입니다. 약 2조 4천억 원의 규모의 12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철도 3, 4, 5호선에 약 1조 9천억 원,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이 약 4,800억 원 등입니다. 사회기반 시설,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점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국제 경제 및 정세의 불확실성도 심화됨에 따라 재정 운영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 재정이 감당 가능한 투자의 적정 수준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계획된 약 2조 4천억의 시비부담 예산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원가 대비 약 29%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누적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습니다. 인구가 현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지하철 노선의 무리한 확대는 교통공사의 재무부담 증가는 물론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비 투입 비중이 큰 사업은 문화예술 체육 분야 시설 조성 사업으로 약 9천억 원의 시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공연장 등 시설은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확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대전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기존 시립미술관의 2배 크기에 달하는 제2시립미술관과 대전예술의 전당 3분의 2 수준의 크기인 대전 음악전용 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됐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3,70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활용 수요가 있는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체부의 사전건립 타당성 조사 평가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류경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이 번영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직접 하고 상호 교류하며 혁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산업 거점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될 산업단지 면적은 총 1,664
4만 4천 제곱미터 533만 7천 평으로 2024년 3월 말 기준 대전시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면적 총 5,230만 7천 제곱미터 1,582만 2천 평의 약 3분의 1에 이릅니다. 대덕특구라는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기업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단지 신규 개발을 통한 산업시설 용지를 확충하게 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역시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4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민자 규모가 10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2024년 6월 기준 이들 4개 사업에 확보된 민자는 총 1,68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후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기존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에 어떤 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분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전략, 이를 이행할 조직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과 폐수 및 하수, 기타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부담 가능한 지방비 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탄소 배출 절감은 전 인류가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2023년 제273회 시정질문에서 아비백 이행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시장님은 신규 조성 산단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태양광,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촌 산단 내 연료 전지 발전소 투자 및 업무 협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절감,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는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기 위한 필수적 생존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은 무리한 기업의 반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2023년 기준 대전시 전력 자립도가 1.8%에 불과했다는 정도 에너지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면적의 대대적 확충과 기업 생산 활동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 사업으로 나노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과학기술 역량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을 만든 원동력이지만 부족한 산업 생산 기반과 기업 생태계의 취약성은 인류 경제도시 대전으로의 도약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 반도체 분야 대기업의 분사 및 생산 공장, 협력사들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대전에 나노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알기에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관련하여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 대전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또한 궁금합니다. 다음은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등의 변화로 신종 바이러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한 번 세워지면 도중에 중단되거나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3,939억 원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업 예산은 민선 8기 임기 내에 소요 예산일 뿐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미래 대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약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23년과 비교하여 공약사업의 소요 예산이 55조 6천억 원에서 36조 9천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제과학 분야 공약사업의 예산 변동이 약 20조 원 규모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3, 4, 5호선 확충, 천변도로 확장 등 대규모 SOC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과 인구 감소 등 경제,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 공연장 구성, 공약사업 EMB 상황과 이들 시설에 대한 활용 수요의 충분성 그리고 활용 전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체부의 사전관리 타당성 조사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 및 기업 유치 실적,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을 위한 조직과 인력 준비 여부, 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비 부담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절감 및 전력 자립도 향상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국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유치 여부는 나노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의 대선 설립 추진 방안과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복지와 보건 분야에 점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서는 87개 공약사업 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할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3년 제273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와 충청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대전 시정의 장점은 담대함과 추진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브랜드 평판 전국 1위, 한국은행 발표, 지역 경쟁력 지수 전국 3위와 같은 성적은 담대함과 추진력의 결실일 것이기에 남은 후반기 민선 8기 대전 시정의 성과에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무리한 공약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너무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과도한 인프라 사업은 재정,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부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이 인류 경제 도시,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다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화답하는 후반기 시정 운영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계약사업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의 재정 수요 등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 점심 못 드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다 대답하려면 5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양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거 있으시면 시국자분들한테 진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재정 걱정을 우선 많이 하셨는데 이미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대전시 지방채가 1조 가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지역화폐에 많이 쓰면서 사실 다 시민들이 혈세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도시규모가
광주보다는 아주 상황이 좀 낫습니다. 몇천억 정도 저도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아직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공약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 때 어떤 분은 공약을 별로 안 하는 분이 있고 저는 공약을 세밀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공약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일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뛴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장실에 100대 과제 및 공약 사업에 대한 진척도를 계획도 관리하면서 진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선 8기 1.6경제도시 대전시제를 위해서는 5대 분야 87개 사업에 한 55조 6천억 정도 공약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약사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하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2년차를 맞아서 여러 가지 대내적인 여러 가지 행정력권 변화, 또 사업의 재원 분석도 좀 했고요. 투자 계획 등을 좀 반영을 해서 공약의 사실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 자문단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36조 5천억 규모로 사업 예산 실질적인 소요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재설계하고 명칭 변경한 게 14개쯤 되고요. 사업 목표 변경을 한 4개 정도 했고 추진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또 여러 가지 11개 정도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 부채 완고에 대한 과학 연구가 있고요. 당초 대비보다는 34% 가까이 좀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준거에서 가장 큰 영향은 저희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하고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교천동에 있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사실상 제2의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결합하기로 하면서 여기에서 사업비가 한 10조 가까이 조정이 되고요. 또 충청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역시 이 국가산업단지 충청권의 핵심 단지를 우리 교천동 나노반도체 산단에 제2의 대덕연구단지 국가산업단지 확정되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많이 재정 수요가 준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유치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조정이 됐고요.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계속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도 대기업의 공장들 유치하는 것이 과연 이 지역 경제를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찬반이 역할입니다만 대기업들 공장에서는 거의 전 자동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인력이 그렇게 고용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이 지역에서 내야 되는데 본사가 대전에 없으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다 세금 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전략 수정을 해서 대전의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전의 본사를 둔 기업의 유니콘 기업을 성장해서 성장하고 고용하고 세금까지 이곳에서 내는 이런 구조로 전략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 공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했고요.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자하고 공공이 결합된 경우,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경우, 또 민자 투자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특히 산단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산단은 현재 우리가 535만 평으로 추가 말씀 있으십니다만 우선 제2의 대덕연구단지 나노 반도체 이분과 또 글로벌 복합 클러스터 산단, 원천 바이오 산단, 케이켄달 스페어 산단, 또 서구 평촌, 안산, 황립, 장민, 하기, 장대동 포함되어 있고요. 또 기업 수요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발표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6개 산단이 있습니다. 이걸 발표하면 한 53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약 사항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 면밀한 분석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투자 계획들을 조정하면서 사업 비가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요. 공약 사업 이행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한 상황에서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 3, 4, 5호선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도시철도 대중교통 문제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느 곳으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되게 광역권으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뭐 예를 들어 시애틀 광역권, 뭐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광역권, 뭐 이렇게 광역권은 대전시도 결국은 우리가 시도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가려면 광역권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 대전 광역권 그러면 결국 대전, 뭐 청주, 뭐 세종, 인근에 있는 계룡, 논산, 금산, 옥천, 도원 다 결합되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도시철도 문제로 대전 시내만 운영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세종을 넘어서 청주까지 또 예를 들면 공주까지 예를 들면 금산을 넘어서 때로는 전라북도 무주까지 할 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광역권을 키워서 결국 한 300만이든 이래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짜고 착공하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서 가장 최악의 사례가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해요. 정책 결정을 늦추면서 정책 결정을 혼선하면서 결국 그 피해를 시민들은 10년 아니면 끝낼 사업을 28년에 착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대전시비가 3천억이면 될 걸 이걸 정책 결정을 미루면서 지금 시비가 6천억 이상이 2호선이 투입하게 됐고 국가 재정도 3천억이면 될 것을 지금 8천억. 그래서 저는 대전광역시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를 도시철도 2호선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도시철도 하나 놓는데 28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이 도시의 행정력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3, 4, 5호선 장기적으로 이 도시의 대중교통을 도시철도로 고령화 이런 속도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교통수단은 도시철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자매도시 내부에 있는 삿포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5호선 정도가 있는다더라고요.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비슷한 단위인데 저희도 3, 4, 5호선 사업을 동시에 행정정책을 발표하겠다. 그래야 지금 1호선 광역철도 2호선 또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것까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시 전체를 지금 5개구를 순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내에서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까지 접목만 시키면 그거는 그런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1호선까지 접속 구간만 먼저 가장 필요한 구간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해서 3, 4, 5호선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3, 4, 5호선 문제는 동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국비 시비가 결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3, 4, 5호선 만약에 2호선을 가정했을 경우 28년 준공하는 데까지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적으로 재정 걱정을 할 일은 아니다. 단지 이 3, 4, 5호선을 빠르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또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면 최소 한 10년 가까이 걸릴 걸로 봅니다. 10년 안에 효율적인 재정 투입 이런 걸 통해서
답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원장 건립과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현재는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사업을 지난해 11월에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계획 디자인을 거쳐 현재 사업 계획 수립 중입니다. 특히 그동안 유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여러 가지 시설을 원도심이었던 중구 쪽에 중천동 쪽에 하면서 사실은 문화예술 시설을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해가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두 사업 자체가 명품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남아도 도시의 명품이 될 수 있고 빌바오시에 있는 스페인의 구게나임 미술관 유럽 분관은 그 하나로 도시 재생에 성공했고 지금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미술관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빌바오를 찾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수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명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 선 디자인을 하고 그 사업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실현하는 데 과연 돈이 얼마 드는지 또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7팀이 참여를 했고요. 이미 계획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소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3년도 되기가 7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정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말씀하시는 국비 사업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지방 재정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이런 앞으로 예술전당이든 이런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주지 않는 걸로 정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싶어도 국비를 지원하는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 마무리 단계이고요. 이달이면 아마 마무리가 거의 끝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10월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투자 심사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착공하는 목표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목표는 203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 수요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전환으로 과학기술이 접목된 상황인데 융복합 콘텐츠가 지금 대세인 상황입니다. 기존의 미술관을 증개축하는 리모델링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문화예술 작품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위해서 대규모 공간 및 최첨단 시설을 도입할 상황입니다. 또 21세기 최첨단 미술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은 무대와 관객석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담아서 오디토리움 형태로 공연장을 할 계획이고요. 음악전용 공연장, 클래식 공연을 적합하게 설계가 됩니다. 현재 좀 전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현재 가동률이 무대 점검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100% 꽉찼다고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예술단체가 많다는 뜻이고요. 클래식 공연이 전체 공연의 80%를 차지하는데 현재 예술의 전당 설계 자체가 음향 시스템이 클래식 공연을 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위한 음악전용 공연장이 건립되면 다른 장르의 음악 공연을 공간 문제를 해소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클래식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척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10년 이상의 수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도심과 그리고 신도심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요구 충족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간 조성도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체부 사전평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어느 단계냐면 걸린 계획에서 운영 인력, 미술품 수지, 프로그램 등 미술관 전반에 대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평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행하는 법령 개정을 지금 문체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평가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체부 장관께서 이 법령을 개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저한테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법령 개정은 자체 평가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사전평가 문제를 했는데 그래도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 저희가 내년 1월쯤에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 기업 유치 실적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본사를 둔 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서 8기 들어와서 지역의 본사를 둔 상장한 기업이 12개가 되고요. 올 연말까지 3개가 추가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를 추가 상장하면 63개가 되는데 지난해 이미 대구를 뛰어넘었고 지금 숫자로는 부산을 추격 중입니다. 부산이 82개니까. 근데 몇 년 안에 저희는 부산을 추격하고 인천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쨌든 시가총액, 미래가치까지 포함하면 시가총액은 이미 대구보다 25조 이상이 크고 부산보다도 한 2, 3조 이게 수치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의 본사들 기업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난 2년 8월까지 73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투자액은 한 2조 2,039억 원입니다. 고용 이에 대한 고용 창출을 하는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발목과 성과 중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워크사의 투자 유치 아주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도시들이 이 대전으로 갔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이 바이오 메카가 있는데 지금 대전에 최근 5년 동안 대전 바이오 기업이 기술 수출을 9조 2천억 가까이 했습니다. 40명 되는 기업이 1조 이상을 기술 수출했고 100명 정도 있는 기업들이 1조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은 지금 300개 정도가 뛰었다고 보시면 이 300개들이 약진하면 10년 안에 대전은 대전민국 바이오 산업을 선방하고 보선과 던질 만큼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돼서 고용도 많이 하고 또 지역에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도 좀 많이 내면 지역의 투자 여건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LIG 넥스원, SK본 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했고 K-디펜스라는 방산 기업이 하와이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최근에 대전 출동으로 이전하기로 현재 아마 3,000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께서 저한테 5년 안에 인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산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계속 이전을 이루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3달 500만 평 이상을 구축하는 것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경제적인 도시가 규모를 키우려면 그동안 가장 대전이 과거 미래 예측을 잘못한 것이 200만을 목표로 봤습니다만 현재 저는 150만 명 정도의 가장 최적화된 도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 빠졌던 가장 주요 이유는 저는 물론 세종시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전시에 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다. 이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그린벨트 57%라는 대전시의 여건에서 그동안 속적으로 대처해 왔다. 제가 시작되고서 500만 평 이상을 하면서 대전의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또 그러면 산업단지만 있으면 되느냐? 기업들이 대전으로 와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 있어야 돼요. 핵심 연구 인력, 그리고 생산 인력,
또 영업인력, 관리인력 이게 충분히 공급될 하는데 우리가 카이스트 중남대, 한남대 지역의 사립대 전 지역 대학을 포함해서 인력 공급에 대한 대폭적인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대학, 반도체대학, 반도체 특성화대학, 반도체 설계관련대학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대학에 투자를 하면서 향후 500만 평에 들어올 모든 기업들의 인력 공급을 하는데 체력화하고 있겠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업은 ABCD QR을 전략사,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케어, 칩, 그리고 국방, 양자, 로봇, 센서, 그리고 현재 에너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에너지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후쯤에 재시작되는 꽃을 못 피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실하게 경제 도시 규모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확실하게 큰 것이 대한민국 도시 중에 가장 양질이 많고 핵심 인력이 가장 집적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10년 후에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미 기업 유치팀과 투자 관리팀 전담 조직을 확대해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가 성과들이 계속 하리라고 있고요. 재정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전하고 신증설 했을 때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이거 국비입니다. 지방 이전 투자 보조금 11일 지원하게 되고요. 최근에 발표한 바이오 특화 산단 기회발전 특구는 만약에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을 주어지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기회발전 특구나 바이오 특화 단지에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2030년까지 저희가 20개소에 535만 평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성 계획은 사업비 한 10조 8천억 정 될 거로 봅니다만 현재 예타 승인된 서구 평촌, 장대 도청, 한남대 캠퍼스, 안산 북방, 탕립 전민, 하기 지구는 지금 예타 승인이 있고요. K캔달 스퀘어, 원촌, 나노 반도체 산단, 삼정지구, 오동, 동곡, 신대지구는 산단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 특이 문제가 있어서 발표하는 날 토지거래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기본계획을 완료하고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린벨트 해제나 산단 승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에 110조 8천억이 그대로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분양하면 다시 해소하고 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추가하는 그 민간 개발, 산단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나 기업들에게 이 민간 개발을 좀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도시공사가 공동사업도 좀 하고 대전시는 직접 사업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이 산단 요소, 기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LH, 공영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이 공사체를 재원으로 기반을 하기 때문에 하고서 또 준공하면 또 회수해서 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동안 어려움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이렇게 도시공사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처해왔고 전임 시장 때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공사가 이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2천억 이상으로 도시공사 자본금을 확충해서 세대까지 자본금을 조달해서 직접 도시의 전략 사업을 도시공사가 수행하면서 대전 도시공사의 역량을 키워서 굳이 LH공사나 이런 데다 맡기지 않고 대전의 미래 전략은 우리 시 스스로 바꾼다. 그런 원칙하에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좀 이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가 직접 가는 상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후에 투자 예산을 전액을 인수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고 준비했습니다. 또 산단 500만 평 하면 가장 문제가 있지 전력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전력 자립도 양상을 위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나 인프라 이런 부분도 관심을 하고 있고요. 산단조성 계획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치 유도하고 발전 공기업을 협의해서 건물, 주차장, 지붕, 태양광 사업도 지금 확대해 갈 계획이고요. 정수장이나 치수장, 소수력 발전 가능 여부를 상수도 사업본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난 3월에 2.4기가와트 규모의 교촌 산단 등에 건설할 친환경 수소 혼소 발전소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100% 전력 자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 동서발전, 서구발전, 그리고 발전 공기업, 대전 도시공사, 한국에너지공단들과 함께해서 535만 평과 대전 시민이 쓰는 모든 전력을 100% 자급할 수 있는 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첨단반도체 기술센터 대전 설립 추진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한국형 벨리에 있는 한국형 아이메이 모델을 적용했고요. 반도체 연구 기반입니다. 사실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타시들과의 중독성이나 재원 조달 가능성, 이 설립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이걸 설립할 경우 국비가 최소 한 2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전 설립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실에도 건의를 했고 산자부에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요. 투트랙으로 과기부에서 이제 나노반도체 연구기관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나노종기원을 확대 개편해서 대전 지역의 산단이나 특화된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이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라는 자체가 가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산업부는 과기부는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연구의 핵심 기관, 실증 연구 기관으로 대전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전이 반도체가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확정해놓고 지금 내모는 게 전력하고 용수공급입니다. 공업용수. 근데 우리는 대청으로는 최적화된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전력을 100% 발휘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대전에 이미 반도체 설계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국방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이 도시에서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과 지금 센터 설립법 우리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전력 국방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전에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소수의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그 팹이 필요한데 지금 양자팹을 포함한 애들이 이런 데 지금 사실상 이미 팹이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팹을 구축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소수 반도체는 대전에서 생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 칩 하나에 1억 원 이상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 가치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보건복지 분야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정수요가 44.4%까지 급증하는데 이건 국가 정책의 재정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시나 각 기초단체도 재정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이 고침도 않은 저출생 대책, 청년 1인 가구, 수요 복지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멈출 수는 없고요. 저희가 더 시급하고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복지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특히 만남에서부터 출산, 육아 그리고 육아 교육까지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책임을 완전히 져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이랑 거기 도시에 사는데 힘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내년 예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도 좀 하고 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지하화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소신은 나가고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부터 회덕 IC까지를 전체를 지하화하는 것이 도시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사업비가 한 3조 이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아직 그에 대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 명확한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이미 호남고속도로가 6차선, 8차선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 18.6km에 대한 만약에 정부하고 저는 원칙이 장기적으로는 이걸 지하로 넣는 게 맞다. 우리는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공원화돼야 단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발전하고 있는 유성 지역을 가로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지난번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되어가지고 예타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계 부처에 긴밀히 계속 협력해 갈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끝까지 문제를 재정 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 산단을 양쪽이거든요. 호남고속도로 우측 좌측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그 구간 지하화를 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결국 도시 안에 있는 철도, 고속도로는 다 외곽으로 돌리고 이건 내부 순환도로나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사업을 계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충청 제2외곽 고속도로는요. 사실 김태현 충남지사께서 고령에서 대전 근교까지 아우토반을 건설해서 대전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붙이는 안으로 많은 기업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도 잘 아시다시피 PF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아직 진전이 좀 부재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대전시는 독자적인 계획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제2의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요. 현재 예를 들면 청원이죠. 거기서 저기 경상북도 어디더라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 그 선하고 보은 쪽에서 외곽 금산 논산 쪽으로 돌리는 안 요런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고속도로 전체를 같이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2과 순환도를 했고요. 그래서 계룡, 유성구, 세동, 공주 7.5km를 활용해서 연장 77km에 대해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했고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현재 국토부에 용역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2026년 3년 시작까지 하는 사업인데 반영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대로 지금 도시 내부의 고속도로가 지금 정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여러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더 외곽으로 돌리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게 특정권 메가시티도 부합하고 대전 광역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신국장을 통해서 우리 안경자 회장님께 가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다양한 분야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안경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은 물어보세요. 보충 질문은 대전광역시의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이해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아까 그 산단 조성하는데 민자 규모가 10조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 확보된 민자는 1682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도시공사 그 민간 투자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요. 행정 절차가 끝나야 대전 투자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도시공사가 얼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건 성급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도시공사도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대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에 어느 정도 그 도시공사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직접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6천억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달을 해서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지 대전시 도시공사 돈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잘 운영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만 해도 대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재정 운영 여건 물론 이제 많이 챙기시겠지만 대전 도시공사가 잘 추진할 수 있게 시장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도시공사가 잘 운영되어야 시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더라고요. 예, 도시공사 사장의 의견은 현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6천억 정도까지만 자금을 늘려주시면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아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산업단지가 행정 절차 밟고 하는 과정이 보통 한 최소 6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여러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도시공사 사장이 아주 자신 있게 이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바로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제 우려일 수 있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이 도로공사에서 오셨습니다. 도로공사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그 부족 부분은 세금으로 메꾸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장우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보충 질문은 자연스럽게 1분 1답이 되는데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경자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의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